10대들의 속마음을 클릭하는 시간 스쿨 오브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쿨 오브 토크는요,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때 필요한 건 죽을 용기가 아니라 도움받겠다는 용기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볼 텐데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민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송민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의 얘기니까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김하솜 양, 여진수 군, 자기소개 직접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12번 김하솜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2반에서 부회장 맡고 있는 여진수라고 합니다. 네. 부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은 오늘 바쁘셨나 봐요. 그렇죠. 좀 바빴어요. 하솜 양은 저는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나갔다 떨어지셨어요. 네. 진짜 우리 10대들의 대표답게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하솜 양이나 진수 군처럼 10대 청소년 시절을 누구나 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성적, 그리고 내가 과연 미래에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리고 친구들이랑 마음이 맞으면 맞는 대로 또 다투고,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다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상담받으러 오는 청소년들은 주로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고 성장하는 시기이잖아요.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은 시기이고 준비하는 과정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들이, 그리고 혹은 때로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꼭 문제나 혹은 병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아까 얘기하신 간단한 고민들에 대한 상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게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고민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는 어떤가요? 약간 요즘 이런 질문 좀 조심히 대답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남녀 간의 차이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달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남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차이들이 있고,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더 외부적인 그리고 행동적인 어려움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음속 안쪽에 있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 하솜 양이나 진수 군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성적과 친구 관계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좋은 성적을 맞으면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친구는 잘 유지하고 있는데 성적이 아직...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친구 관계이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수 군은, 부회장님은 어떻게? 저는 성적 같은 거, 인간관계 같은 거 다 잘해서 특별히 큰 고민은 없는데 오히려 다 잘하다 보니까 반대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관심이 많고 막 잘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손들어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하루만 좀 쉬어도 할 일이 쌓이고, 숙제나 수행평가 같은 게 쌓이다 보니까 그거를 몰아할 때가 제일 힘들죠. 그런데 교수님, 저희 청소년기 고민은 보통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과하게 깊게 빠지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유독 이 시기들을 좀 화끈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남들이 다 비슷하게 하는 고민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범위나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지금 이대로 나는 잘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고민들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진짜 이거 나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단순히 고민하는 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뭐 딱 잘라가지고 구분 짓는 거라기보다는 그 힘듦이 계속되고 심해진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의 끝에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제일 흔할 것 같은데요. 죽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지금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전혀 달라질 게 없고 불행하기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 형태의 다양한 척도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서 행동 평가 아마 학교에서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자살 그런 척도 위험 척도들이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설문지로 주면 글로 좀 읽고 표시하는 거는 사람들이 좀 비교적 솔직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수가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치료나 위기 개입 아니면 좀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야, 이 청소년들은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이소심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였던 상실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지금은 서로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나 봐요. 그 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소심아, 나 너무 힘들어. 왜? 왜 무슨 일인데? 우리 반 친한 애들 있잖아. 나까지 6명. 응. 걔네들이 나 따시켜. 에? 갑자기? 왜? 너 엄청 베푸였잖아. 뭔 일 있었던 거야? 걔네 중에 간질이 있잖아. 이간질. 걔하고 싸웠는데 그 애가 다른 애들이랑 내 사이를 갈라놨어. 나 빼고 톡방도 만들어줬더라. 그러면서 상실이는 그 톡방 사진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야, 너네 상실이 오늘 하는 짓 봤냐? 그냥 진짜 재수없어. 왜? 어쩐데? 야, 너 승환이 알지? 야, 승환이를 누가 몰라. 우리 학교 존잘인데. 글쎄, 상실이가 복도에서 승환이랑 아주 살짝, 진짜로 살짝 부딪혔거든? 근데 빽 하고 쓰러지는 거야. 완전 오바 개오바 진짜. 아 재수없어. 야, 니네 걔 다리통 봐봐. 전봇대 같이 생겨가지고 살짝 부딪혔다고 쓰러지냐? 재수똥. 승환이가 뭐래? 야, 이 진짜 놀랍다. 너희 들어봐봐. 승환이가 막 호들갑을 떨더니 야, 괜찮아? 야, 뭐 이러면서 놀라면서 상실이 손잡으면서 일으켜줬잖아. 진짜 상실이 걔 막 온몸 베베 끼우면서 앙따를 떠는데 아주 그냥 진짜 밉상덩어리 진짜 죽겠어 진짜. 상식이 노렸구만. 그 여우 같은 기집애 그. 인정. 어디서 저 약한 족이야. 승환이 10명도 얻고 댕기려니 아주 그냥. 인정.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상실이 걔 완전 개여우 불려시 앙큼한 기집애라고 했잖아 내가. 야, 떨구기 잘했어. 맞아 인정. 앞으로 우리 다 쭉 무시, 투명인간 취급. 니네 알지? 나 너무 충격받았어. 야, 걔네 너무하다. 근데 톡방 내용은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봐. 이게 뭐야? 잘못 보냈네. Sorry. 상실이 당한다는 거 알려주려고 일부러 보냈던 거예요. 걔네가 나 따시킨 거 다 소문났음. 학교 가기 싫어. 차라리 죽고 싶어. 야, 너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몇 주 전엔 진짜로 손목을 긋고 자해를 했었대요. 다행히 별일 없었지만 그 후로도 매일 연락이 와서 죽겠다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어느 날부터 사연 주인공만 빼고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를 하면서 따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사연의 주인공은 자해까지 하게 된 상황이고. 야, 참, 교수님, 어른들은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랑 저랑 오늘 안 맞아요. 그럼 일하고 나서 뭐 어차피 뭐 안 보면 되지 뭐 병원이 뭐 여기 하나밖에 없나? 이게 사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친구들 관계에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진짜 죽고 싶다. 이런 생명을 놓게까지 생각하는 심각한 고민일 수가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가 기존에 있던 그런 부모님과 자녀 이 사이의 관계에서 좀 나아가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말 그대로 부모님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친구랑 어울려서 놀고 이런 시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기존에 좀 친했던 애들도 중심으로 이렇게 반에서 무리가 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있으면은 얘는 어디 속한 친구고 어디 속한 친구고 이러는데, 한쪽 무리에서 만약에 튕겨져 나오면 다른 무리에서는 원래 안 친하니까 좀 받아주기도 뭐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낙동강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좀 실제로 본인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야,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 주눅이 들다 보면 아, 저 친구들이 계속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얘기인데도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더 위축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솜 양이랑 우리 진수 군은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의 얘기가 공감이 되는지, 혹시나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진짜요? 3명에서 같이 다니던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속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속상한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인 친구한테 엄청 나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관계가 끊어지고 또한 그 관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쟤네들 말고 다른 친구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같은 반에서 같은 공간에서 있었으면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편견 때문에 더욱더 같이 지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좀 더 위축되나 보네요. 야, 이렇게 자꾸 위축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상황이 안 좋으니 위축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분명 힘들기는 한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해답을 찾기도 어렵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실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원래 친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없어졌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자니 부모님들은 내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른들은 그게 또 마치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담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상의를 하면 약간의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친구들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라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네. 심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이제 집에 가면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도 못 받고 너 성적 왜 이렇게 받았냐 그렇게 들을 때 속상해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친구 관계로 힘들 때 기댈 데도 없어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옆에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티를 내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하솜양 본인도 굉장히 속상했던 일인 거잖아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엄마 나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진수 군은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봤거든요. 진짜로요? 네, 그 중학교 3학년 때 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네. 그 누나랑 사귀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사귀었다고요? 네, 그 누나랑 사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가 했는데 환승 이별이라고 하죠. 그 갈아타는 거. 갈아탔어요. 진짜 제 그 순정을 네. 짓밟힌 거잖아요. 그때는 진짜 좀 알아봤어요. 뭐 한강 물온도 뭐 어느 다리가 높은지. 근데 지금 말하면 좀 웃긴데 그때는 진지했어요. 엄청 심각했어. 진짜 끔찍했어요 그때는. 네. 또 이성 간에 또 아주 예민할 때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막 그렇게 알아봤다 그러니까
그쵸. 이런 좀 이야기는 부끄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어른한테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근데 부끄러운데 반해 좀 느끼는 고통은 세잖아요. 그래서 더욱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냥 같은 반 친구가 어떤 여자애가 와서 좀 달래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더 예쁘더라고요. 환승을 당하고 환승도 하고 했네요. 예, 환승역이네요. 사당역처럼. 근데 이게 두 친구들도 전혀 보고 잠깐 얘기를 해봐도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고 싶다 그러고 진짜 어느 다리가 제일 높은지 뭐 이런 거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 찰나 잘못하면 진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 괜찮아졌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준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주변에 하고 또 많이 위로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장에는 이게 나아질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을 좀 떨쳐내는 데 있어서는 평소에 그래도 자기가 좀 좋아했던 활동들을 해보는 게 좋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생각을 멈추는 거는 사실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다른 활동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은 친구, 성적, 그리고 이성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 자해를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생각해봐도.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나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고 해서 아마 선별검사 했던 기억들 알 거예요. 기억나죠? 그 상황들에서 실제로 힘든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교에 뭐 상담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따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얘기를 좀 듣고 필요하다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상담이나 치료로 좀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생활이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사실 잘 돼요.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걸 체크를 잘못하면 학교에 소문이 다 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 직접 찾아가서 말하기 어려웠다면 그런 검사 같은 걸 할 때도 좀 자신의 속마음 같은 거를 체크해서 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우울감이나 잠깐 화남이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분노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그걸 주변에서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네요. 70~80% 정도의 사람들은 자살 시도 전에 주변에 좀 신호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언어적인 신호, 그리고 행동적인 신호, 상황적인 신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언어적 신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끝내고 싶어 라는 그런 형태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전하고는 다르게 좀 어딘가 무기력하고 몸 여기저기가 안 좋다, 입맛이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아 진짜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절망하고 죄책감을 표현하는 형태로 나만 없으면 될 것 같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학교 가기도 싫고 집중도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이전에 밝고 명랑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좀 짜증이 많아졌고 화가 많아졌다. 아니면 또 모든 게 다 귀찮아서 나가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너무 외롭다,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언어적인 신호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하지 않던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적인 신호들은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방법들을 찾게 되겠죠. 아까 이제 진수군도 뭐 한강 수온이 몇 도인지 찾아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실제로 사서 모아둔다든지, 그리고 또 날짜를 정해서 전날 죽을 거라고 본인만의 그런 다이어리 같은 데 표시를 해둔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이제 검색하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좀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좀 계속 뭔가 암시하는 듯 하면서 정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거를 나눠준다든지, 방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갑자기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예전하고 달리 친구가 여름이 됐는데 자꾸 긴팔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디건 같은 걸로 가리고 오는데, 손목이나 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자해를 한 흔적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모 자체도 옛날 같으면은 막 열심히 꾸미고 잘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쌩얼로 나타나서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살이 갑자기 너무 많이 찐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 뭔가 저 친구가 최근에 힘든 게 있구나 라고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더 힘들어지면 학교 가는 게 힘들어져서 등교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오면은 와서 또 엎드려서 잠만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황적인 신호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보여지기보다는 좀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이유들이에요. 명백히 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별했거나 최근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거나 이런 상실을 경험을 한 사람, 아니면 기존에 뭔가 어떤 병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경과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나빠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과 상담을 좀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치료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게 좀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좀 잡아달라는 어떤 그 암묵적인 도움 요청이기도 한 건가요?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는 그런 암시를 한다는 건 정말 참고 참다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 알고 또 이걸 접하는 분들이 공유하시면, 그 시그널이 있을 때 좀 딱 잡아주면 정말 그 미래에 엄청난 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좋은 정보인 것 같네요. 근데 하솜양이랑 진수군은 혹시 주변 친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인 적,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꼈던 적이 있나요? 저 있어요. 있어요.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되게 항상 밝고 잘 웃고 그렇게 좀 낙천적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좀 침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장례를 처음 치러봤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네, 장례를. 네네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우울해지고, 어느 날 한 번은 걔 팔을 봤는데 자상이라고 하죠. 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말버릇도 뭐 죽고 싶다 이러면 혼잣말 하고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네. 그 친구를 공원으로 불러서, 저는 그 친구보다 일찍 장례식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 얘기를 좀 들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들으면서 다양하게 울더라고요. 뭐 숙이면서 울고, 뭐 아니면 기대면서 울고, 웃다가도 울고. 근데 그러다가 고맙다 한마디 하더니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좀 내가 좀 실수한 건가?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그 친구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진수군 박수 한번 쳐요. 진짜 야, 대견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잘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괜히 부회장이 아닌 것 네, 같은데, 오, 야. 진수군이 해준 걸 보면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일단 눈치를 챘어요. 친구가 힘들다는 거를 알았죠. 그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알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본인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었겠죠. 혼자서 내가 이거를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줬죠. 그리고 같이 있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에게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제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간 사례를 또 알려줬잖아요. 본인에게 관심을 갖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마 같이 있었던 거를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그런 신호들을 만약에 알게 됐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쉽게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이 또 모든 걸, 이 친구의 뭐 생명과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굉장히 좀 본인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즘 사실 학교마다 위클래스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들이 많고,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들에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더 나아가서 해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면 너가 하는 게 정 힘들다면 내가 대신 선생님한테 좀 얘기해 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을 놓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실제 사연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50대 가장이신데 사업 실패 후에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도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좀 딱 무시를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계속 한숨을 쉬시고.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네. 집이 막 정돈돼 있지도 않고 그죠? 좀 불안해 보이네요. 이거 보여 이거? 빗대미 쌓인 거 보이냐고? 이게 빌레가 그냥 어떻게 맨날 쓰기야 도대체 자기들 정말 생활비를 벌어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어디가 생각이 아, 집에 올 때마다 아내 잔소리. 진짜 누구 때문에? 자기 잘했어 봐. 이게 다 망하나? 야 어? 내가 안 거 갖다 줬냐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안 갖다 줬어 너? 안 갖다 줬어? 갖다 언제 갖다 줬지. 다 당해버리고 진짜 잘 웃기지도 않네. 아 말하고 싶지도 않네 너하고. 이 인간이 정말. 내용 증명, 고소장, 뭐가 일이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진짜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고소장에 내용 증명에 계속 부정적인 것들만 반복되다 보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참, 진짜.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이 가장의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좀 마음에 전해지는 그 네 마디의 글자가 다 쓰진 않았지만 죽고 싶이라 썼는데 조금 이렇게 무겁게 좀 먹먹하게 오기는 하네요. 그 만약에 하솜양이나 진수군이 이 영상 속에 부모님의 이제 자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오늘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다로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고, 근데 저 상황에서는 아들도 집에 없고 전화도 안 받은 상태여서 내 편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데 뭐 진수군이 이제 집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자식된 도리로서 그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안 되고 혹시나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부모님께서 저 계시는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제가 제대로 말릴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은 솔직히 안 들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면 실제로 저 상황을 생각하고 해보면 뭘 한다기보다 그냥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방에서 무서워서 좀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가 결정적인 상황에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연결이 안 됐잖아요. 교수님 이제 아들과 만약에 통화가 됐다고 하면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좀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집안 상황이 저 상황이면 전화를 제때제때 받아야죠 일단. 일단 그게 전화를 중요한 거죠. 받아야죠. 네. 지금 어디 가도 전화가 터지는데. 네, 우리 아빠 좀 힘들다라는 상황이 들면 아빠 전화 오면 당연히 제때 받아야 되고 같이 좀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인데 가정 상황이 힘들면 대부분 서로 대화를 안 하려고 하세요. 말해봐야 싸움만 날 것 같고 다들 날이 서 있다 보니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아빠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뭐 술도 한잔 하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느껴지긴 할 거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은 조금은 아빠가 그 순간적인 화를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빠 요새 좀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아빠 괜찮으세요? 라는 그 정도의 말로도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어때요? 좀 오글거리지 않아요, 사실?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엄마한테는 편하게 무슨 고민 있어 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약간 부담되는 그런 경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버지들은 다 밖에서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는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정말 간단한 얘기들도 나누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빠 뭐야 왜 그래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죠. 왜 전화했어 그냥 약간 이러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한번 영상 이어서 보시죠. 아, 인터넷을 찾아본 거네요. 오.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상담 받으러 가셨네요. 네. 혹시 오늘 어떻게? 얼굴이 밝아지셨네.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포기 안 하셔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어머니 아버님 손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아, 여보, 당신한테 내가 너무 고통을 줬어. 응? 미안해, 진짜. 아니야, 여보 힘내고 나 때문에. 우리 잘 살아보자 이제.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작을 끊었어. 알았는데 잘 마시고 보긴 잘 만나, 진짜로.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우울한 생각이나 극단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좀 빠져나오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를 만나러 오시는 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저희와 만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모든 걸 좀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 지내고 계신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담,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시면 이제 저하고도 상담하실 수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털어놓고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 지금 당장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은 저희가 안전에 대한 확인을 또 계속 좀 할 수 있거든요. 전화 드리는 것도 있고 저희가 경찰서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전에 대한 확인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럼 이 상황을 좀 극복해보고 싶다라고 결정이 된다면은 저희가 원하시는 형태의 치료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데요. 상담 치료로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병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저와 좀 센터 직원분들과 상의를 하신 후에 실제로 치료 연계가 되면은 저희가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저희와 만나시게 되면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하솜양이나 진수군은 교수님한테 궁금한 질문 없나요? 혹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제일 길게 치료했던 기간이 좀 궁금해요. 진짜 이거는 케바케라고 하죠.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뭐 얼만큼 이렇게 정하는다기보다는 맞춤이라서 처음엔 단기적으로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요 정도 치료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 기간을 치료자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저희가 같이 해나가는 과정들이에요. 때로는 좀 친구처럼 아니면 가까운 선생님처럼 그렇게 좀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선생님과 환자로 만났다가 이제 그게 조금 눈 녹듯이 녹으니까 이게 멘토와 멘티처럼 이렇게 좀 바뀌는 되게 또 재밌는 그 경험이네요. 얘기한 것처럼 나아질 방도가 없다고 생각해서 힘들어진 건데 누군가 와서 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엔 잘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옆에서 지지해주고 들어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 혼자서 그 방법들을 찾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해볼 거다. 우리가 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같이 할 거라는 얘기 계속 할 겁니다. 네, 오늘 청소년 자살에 대한 생각과 그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 좀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자기 얘기 같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 끝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옮기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같이 해보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어디든 도움을 좀 요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손만 뻗을 수 있는 이 용기와 힘만 있으면 주변에서 여러 이 단체들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잡아줄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의 결과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성장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스쿨 오브 토크,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